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신 건데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여보세요? 예, 예. 이름이 누구냐고? 여보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 인데요. 양지 금호. 동이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몇 호신데요? 이거 내려갈 테니까요. 올라와 주시면 더 낫겠고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코로나 관련 기침, 가래, 고열 증세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회동 맞죠? 네네. 몇 번지예요? 아파트 이름이?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전에 좀 싸웠던 사이였었는데 아니 어떻게 입덕하게 되셨어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네. 그때 후보님은 성남시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성남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청년 수당이 이슈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논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네. 뭐 당연한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 네. 소속이었으니까 뭐 포퓰리즘 아니냐, 네, 네. 뭐 아니다 이게 왜 청년 도와주는 게 왜 포퓰리즘이냐,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논쟁을 주고 받았었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지난번 대선 있잖아요. 네, 네. 2022년 3월 대선 때 그때는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야.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근데 캠프 대변인이라는 게 뭐 항상 방송 나가서 상대 후보 이렇게 그렇죠. 비난하고 네, 네. 뭐 이런 역할이 거잖아요. 그러다 주로. 보니까, 그리고 예. 자기 후보는 치켜 세우고 네, 네. 상대 후보는 깎아내리고 이런 거 하는 건데 뭐 매일 했으니까 그거를. 네, 네. 그런데 그때도 KBS 출연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바로 제 앞 코너가 이재명 후보님이 출연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는 후보님하고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네. 그거 얼마나 쑥스러워요. 민망하죠. 민망하잖아요. 예. 조금 전까지도 막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그냥 쓱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더니 네. 후보님이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거를 놓고 그거 제가 사실관계를 좀 오해하고 있다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근데 그 대선 후보가 상대당의 대변인이 한 얘기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힘들 텐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후보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더군다나 바쁜데, 진짜. 대선 후보잖아. 그럼요. 그러면 상대 후보가 한 발언 정도는 뭐 보고를 받아서 알고 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상대 후보도 아니고 그 캠프의 대변인이 한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속으로 장난 아니구나.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니 일단 머리가 정말 비상하시구나. 네. 저런 걸 어떻게 알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뭐 못 번째하고 지나갈 수도 네, 있지. 맞아. 대선 후보인데 뭐 그쵸. 제가 뭐라고. 근데 붙잡고 그 얘기를 또 붙잡고 다 하셔. 설명을 해주시는 걸 네. 보고 아니 이건 뭐지?
그때부터 약간 이재명 네. 후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는 절대 볼 수 없는. 절대 기대할 수 네, 없는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이 뭐지 정말 장난 아니네. 네. 그러면 진짜 놀랐어요 그때. 네. 이번에 이렇게 그래도 지지 선언하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입당도 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직접적인 계기가 뭐 있으실까요? 제일 큰 고민은 사실은 제가 1년 6개월 전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 개혁신당을 잠깐 거쳤습니다만 또 당적을 옮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제 네.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고민이고 그렇다고 뭐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뭐 아예 완전히 아니고. 망가졌고 네. 개혁신당은 국힘이 잘못되고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의기투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렇죠. 새롭지만 작은 정당인데 돌아가는 게 이게 국힘 못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도 네. 진짜 그냥 못 젊은 있겠다. 국힘. 또 하나의 국힘. 그냥 젊은 꼰대예요. 예, 맞아. 예. 못 있겠다 여기도. 네. 근데 또 옮기자니 그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맞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정치판을 떠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그때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중도 보수 확장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정당다운 정당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가치를 지키는 가치를 유지하는 정당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따뜻하게 계속 권유도 해주셨고 민주당 절대 뭐랄까요 다르다. 네.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낯설고 물서른 데 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50 넘어서 가서 잘 적응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요. 따뜻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네. 입당을 하게 됐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그 전에 오해하고 있었던 네, 네. 측면이 분명히 있구나. 네. 그래서 3년 전에 그 사건을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니 그리고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저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상대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 대변인이면 뭐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냥 네. 하고 쓱 보고 한번 지나가는 정도지. 정말 다들. 대선 후보 아시겠지만 15분, 10분 단위로 다 그 일정이 다 그럼요. 쪼개져 네. 있잖아요. 누구랑 3분 통화하고 누구랑 5분 통화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가다가 그냥 우연히 마주친 남의 당 대변인을 만나서 그거를 설명할 정도로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뭐 진심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별로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거예요. 또는 큰 관리상의 잘못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죽고 다치면 국가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매년 있던 일이에요. 이번에도 10만 명, 20만 명 올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거 알아요. 그전에는 다 일방통행으로 경찰이 통제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하든지 교통관제하면서 경찰 그 몇 명만 있어도 다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일방통행 지정만 했더라면 그 왜 막 서로 꽉 밀려가지고 압살을 하겠어요. 서서 압살을 하는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런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거 아닙니까? 또는 다른 이유로 관리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경찰이 해야 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을 안 하거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공무원들은 경찰이든 말단 직원이든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면 승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영전을 시켜주는지, 뭘 하면 제재를 당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거는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 자치단체장이든 대통령이든 각 부처의 장관이든 그가 어디에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지, 국정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라 라고 표정만 지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사고 나지 않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년 하던 인파가 몰리는 게 예상되는 거기에 혹시 사람들이 꼭 압사 생각을 안 하더라도 혹시 부딪혀서 불편할까봐, 발이라도 거릴까봐 당연히 교통 통제하고 질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이 사고가 났겠어요? 그냥 내버려 뒀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 사고가 왜 났습니까, 여러분? 제방 공사를 하는데 장마가 오면 물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방을 넘치거나 제방이 훼손될 수가 있죠. 기존 제방을, 단단한 제방을 헐고 차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제방을 임시라도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차면 흙으로 해놓으면 쓸려 나가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모래 주머니로 쌌든지 돌을 쌌든지 뭔 차를 대놓고 막든지 통상적인 수방시설을 갖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놨냐? 업자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강물이 부르니까 강물이 넘치면서 흙을 살짝 씻겨 나가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전부 다 도로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니까 낮은 데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낮잖아요. 쭉 가다 나중에 들어가요. 여기에 물이 차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간 차들이 그거 갇혀버린 거예요. 물이 차오르면서 다 익사한 거죠. 이것도 왜 벌어진 일이냐? 충남도지사든지 거기가 무슨 시더라? 하여튼 청주시인가? 하여튼 시장이든 공무원들한테 수재 대비해라. 사고 나면 안 된다. 큰일 나면 혼내주겠다. 한마디만 했으면 관내 사고 위험 지역 표가 다 있어요. 관리 대상 지역이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현장 보고 이거 물 넘치면 큰일 나겠네. 한마디만 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더라면, 단체장이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대형 참사들도 다 관리 책임이 있는, 특히 지휘관들, 지휘 책임자들의 무관심, 엉뚱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술이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 없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유의 이름으로 다 방치해 놓으면 그러다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돈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안전해가는 규제를, 관심을 끊거나 관심을 딴 데 쓰거나 이러다가 안전사고들이, 참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자꾸 화재 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물들, 특히 상가들 불이 나면 위층에 있는데 탈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방화문 안 닫는 건물, 방화 통로에 물건 쌓아놓는 집합 건물, 여기를 전수조사를 내가 다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단속하고 나면 또 쌓아놓으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건물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들이 막 성남시 욕했어요. 무슨 신고 왕국, 북한식 5호 담당제 하냐라고 막 비난했어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죠.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제가 건물주들 다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니까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거 합시다. 그리고 이제 소방서한테도 각별히 부탁해서 지금부터 감독 인원을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철저하게 다 관리한다. 소방서가 인력이 없어요.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단속합시다. 이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분당에 제 집 앞에 순회역 근처가 학원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기록에도 나옵니다. 거기가 불이 났어요.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학원생들이 270명인가 200 몇십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의 부상자도 피해자도 없이 다 탈출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방화문이 다 닫혀 있어서 불이 올라가는 그 통로하고 이 학생들이 탈출하는 통로가 방화문이 닫혀서 다 보호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갔다가 헬기가 없으니까 다시 그 통로를 타고 지하로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다 전원 탈출 안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분당에 BYC 건물인가 화재에 났었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방송에서. 분당에 상가 건물 화재 난 거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습니다. 거기 역시 상가들이 백수십 개, 모르겠어요.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의 상가가 다 입주해 있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영업하려고 손님도 많았겠죠. 수백 명이 있었겠죠. 역시 거기도 그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퇴임한 한참 후에 벌어진 화재, 첫 번째는 제가 있을 때지만 한참 후에 벌어진 것이지만 그거 역시도 성남시가 방화문 철저히 체크하고 이거 자동 화재 방지 장치 이거 뭐죠? 급수 스프링클러 그거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체크했어요. 고장난 데 많은 거 다 고치겠습니다.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가 철저히 다 하게 했죠. 그래서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나는데도 부상 사망자가 없었다. 제가 안전에 관해서 이거 사실은 행정부서에 가면 안전관리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합니다. 제일 실력 없가는 미군 사람을 걸러보내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 종일 조는 게 일이에요. 제가 완전히 반대를 했어요. 안전부서, 경무부서, 장애인과, 대중교통과 이런 데 민원 많아서 다 죽을래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안전, 경무부서 이런 데는 가장 우수한 과장, 팀장 보내고 거기에서 잘하면 가장 우수한 자원들 열심히 하면 거기를 제일 먼저 승진시켜주고 그리고 안전직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몇 명 뽑고 그래서 거기에 배치하고 언제나 회의할 때 안전부사 제일 격려해주고 당신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지만 사고 한번 나면 큰 문제가 된다. 마치 전쟁이 남북 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1년 GDP 국민 총생산액의 2배나 되는 70, 80조 원 되는 국방비 지출하면서 매년 수십만의 그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지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 방어체계, 공격체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전, 안보 문제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옛날에 오늘 제가 마지막 유세라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어떤 나라가 무기 중에서 화살이 중요하잖아요. 화살 중에 제일 좋은 게 뽕나무 화살이에요. 뽕나무 가지로 만든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는 뽕나무 화살 만드는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놨어요.
평화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슬슬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하죠. 뽕나무 화살 만들려고 예산 주면은 안 만들고 그냥 옛날에 약간 썩어가는 뽕나무를 계속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보기 좋으라고 갈대, 비슷하게 생긴 굵은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평화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이 갈대 만드는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장부에만 써놓고 없어요. 막상 정말 백수십 년에 수십 년 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급하게 화살을 찾으러 갔더니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고사 아닌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 안전은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자가 끊임없이 가서 눈으로 보고 지켜야 돼요. 가끔 가서 한번 보기만 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 책임자의 관심 하나, 애정 하나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문제도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일꾼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자기가 마치 실력이 있어서 땄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냐에 따라서 세상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집단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유능함 이전에 중요한 공직자의 자세는 충직함이죠. 충직하고 유능하고 준비된 그런 대리인을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하던 걸 마저 하면, 성남시에 제가 취임을 하니까 한두 해 이렇게 여름이 됐는데 자꾸 무슨 수재로 무슨 수몰, 그러니까 침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 오면 자꾸 뭐 잠긴다는 거예요. 물이 넘쳤대요.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뭘 시켰냐면, 안전관리부서 또는 이런 수재 대응 부서들 거기를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침수 사고가 자꾸 나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치 수재 기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올해 벌어진 수재 위치는 빨간색으로, 작년에 벌어진 건 파란색으로, 그전에 벌어진 건 노란색으로, 그전에 벌어진 것은 보라색으로, 그전에는 무슨 색으로 스티커를 붙여봐라. 큰 성남시 관내도로 갖다 놓고 딱 봤더니 똑같은 데 집중돼 있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맨날 사고 나는 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가 왜 수재가 자꾸 벌어지는지 가보자, 이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중요한 데는 가보니까 우수관에 흙이 잔뜩 찼는데 그걸 안 치워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파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싹 다 파낸다, 여름 되기 전에. 두 번째로 어떤 데는 가보니까 가랑잎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우수관을 가래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가랑잎이 내려오지 않게 막아라. 그래서 위쪽에 전부 가랑잎이 못 내려오게 방어장치를 하고, 어디는 갔더니 하천폭이 좁아서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천폭을 넓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K-16 성남 비행장에 미군이 하류에 있는데 거기가 동의를 안 한다. 넓힐래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미군 다 오라 그래서, 왜 안 되냐? 우리가 돈 다 들여서 당신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 앞에 매년 여름만 되면 K-16 비행장 정문 앞에 물이 차가지고 넘쳐가지고 완전히 호수가 돼요. 당신들도 매년 겪는 이건데 우리가 돈 들여서 빨리 해치울 테니까 빨리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 우리가 돈 다 들여 공사할게.
그래서 제가 185인가를 들여가지고 초고속으로 동의받고 하수도 아예 그냥 우수기를 하천기를 새로 거의 만들다시피 해서 뻥 뚫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전역에 수재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은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결국은 최고 책임자 마인드, 애민 정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진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인데. 예,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세현 장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예,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십니까? 네, 체력은 뭐 전혀 문제가 그래요? 아니죠. 예, 그게 굉장히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떤 체력을 요구하는 유세는요. 보통 선거 한번 치르면 한 5kg에서 예. 한 7kg 정도 빠지죠. 예, 지금도 빠지셨습니까? 오늘? 지금은 별로 안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예. 시간이 좀 짧잖아요. 선거 운동 보통 기간이 한 짧아요. 5, 6개월 정도. 예. 짧아도 보통 4, 5개월 정도 되는데 예. 이번에는 2달밖에 안 되니까 예. 실제로 한 50일 정도? 예. 실제로는 왜 짧죠? 제가 당 관계자들 모시면은 네. 일관되게 여쭤보는 게요. 테러 위험 뭐 이런 거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직접 한번 당해 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 질문은 사람이란 건 본능적으로 한번 당해 보면 네. 불안하고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예. 사실은 더 그런 부담이랄까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인명재천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당해 보면 좀 이렇게 유권자들 다가오고 하면 좀 불안한 거 없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그건 좀 특이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그 일 당하고 난 다음에 예. 또 뭐 저는 뭐 재판 예. 사실 이게 살아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일 예. 때가 많거든요. 예. 오히려 뭐라 그럴까 뭐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도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뭐 약간 뭐 초탈했다면 너무 심하고 예. 뭐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뭐 불편함이나 걱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그 테러 이후에 더 강해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좀 그러신 게 있었나요? 뭐 그 전에도 좀 그랬는데 예. 그때 뭐 목에 한번 공격당하고 난 예. 다음부터는 더 하죠. 그때 정말 이제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강해졌고. 예. 자, 뭐 참모들이 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나가십니까? 많이 직접 만나십니까? 그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이게 내게 아니다. 뭐 그런 예.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요. 예.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죠. 현장 나가시면요. 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혹은 들으신 얘기 중에 가장 뭐랄까요? 이 가슴에 남는 얘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네. 문 닫는다. 예. 뭐 오후에 가는데도 아니 계시도 못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문 닫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가슴 아프죠.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네. 1번이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 민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또 지지자들은요. 네. 이러다가 무슨 또 옛날처럼 검찰 개혁 이런 거 또 지지부진하다 또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예. 더 주력할 것이냐 예. 이제 그런 건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죠.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이제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사안들은 예. 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예. 예, 준비도 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현안 사안들 중에 예. 이제 민생 사안은 여야에 별로 이견이 없으니까요. 예. 뭐 지금 구여권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속도감 있게 예. 빨리 할 수 있죠. 검찰 개혁 같은 거는 시간표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언제까지는 이루어야 된다 할까 혹은 뭐 이런 시간표가 있으십니까? 뭐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대략 언제까지 마칠 생각이다?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그렇습니까? 환자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예. 지금은 정말 모든 관심, 예. 역량을
민생에 경제를 예.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죠. 예, 검찰 개혁보다는요. 네. 예. 자, 민생 1번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신다면 네. 어떤 작업부터 어떻게 서둘러 나가실 예정인가요? 지금은 말라 죽게 된 예. 상태거든요. 예. 뭐 어떻게 이 나라 경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어느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정도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린 대로 뭐 먹고 살래도 예. 뭐 좀 누구 말 맞다나 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예. 이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예.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예. 이 정부는 균형재정 얘기를 하면서 예.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 정부 역할을 포기해버렸어요. 예. 사실 정부도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예.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이 좋아지거든요. 예. 이게 좋아지면 더 쓰고 예. 나빠지면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예. 경기 진폭을 키우잖아요. 예. 이걸 완화시키는 정부 역할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지원을 안 하니까 더 경기가 나빠져서 예. 잠재 성장률 예. 소위 성장 가능한 예. 정도가 2%인데 지금 1분기가 0.2% 마이너스 성장. 예. 정말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빨리 지금 식물로 치면은 예. 말라 죽게 생겼기 예. 때문에 빨리 물부터 준다? 물을 줘야 예. 됩니다. 일단 살려놔야 됩니다. 아, 일단 거의 1번은 하여튼 추경이군요. 네, 돈을 추경. 푼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뭐 돈을 푼다고 하지 마시고 예. 재정 지출을 아, 합니다. 재정 지출한다. 예. 그 좀 나쁜 말로 들으시더라고요. 예. 재정 지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내란인데요. 네. 내란 수사가 지금 검찰 단계에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근데 정치보복은 없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네. 그쪽에 어떤 연루가 된 분들은 분명히 뭐 네. 자명하게 자, 정치보복 안 한 데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건 뭐 자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예. 생각해요. 이 봉합과 통합을 이제 뒤섞잖아요. 예. 아, 웬만한 건 다 덮어. 예. 제가 과거에 예를 든 바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예. 지금은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100개를 훔치려고 하는데 예. 100개를 훔쳤어요. 예. 100개를 훔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훔치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되잖아요. 예. 아이, 뭐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그렇고 한데 우리가 한때는 이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인데 이때까지 한 건 다 봐줘야지. 예. 그래 앞으로 우리가 50개만 훔칠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건 통합이 아니죠. 예. 그냥 봉합. 그래서 원칙적인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 상응한 책임을 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다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예. 통합 조치를 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실 덮어버린다? 예. 그건 부정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통합이니까 예. 그런 것조차 덮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주권자, 예. 국민의 뜻이니까요. 근데 그 국민의 뜻이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걸러주는 게 또 언론이고. 예. 그래서 우리 권순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잘해 주시고 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예. 그래서 저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는 팥 나는 세상. 예. 근데 정치 보복이 그럼 뭐냐? 봐주는 예. 게 정치 예. 그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통합 예. 아니냐. 정치 보복이 있는 사실 처벌하는 것도 보복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 보복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잘했어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네. 1년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예. 뭘 추적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런 예.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어떤 잘못은 끝까지 뭐- 사법 정의라고 예.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지 질서가 깨지는 예. 범죄 예. 이거를 그냥 봐주는 게 어떻게 예. 통합이겠어요. 그 아까 검찰의 정치 보복을 말씀하셔서 제가 물고 들어가면서 네. 뭐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좀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검찰 지지하는 분들은 검찰의 정치 수사의 네. 결과로 네.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검찰의 고초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매번 끌려다니고. 그런데 실제로 그랬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유권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검찰이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예. 범죄란 증거가 있잖아요. 예.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제가 뭐 10원이라도 받았다든지 예. 뭐 업자를 뭐 만나기를 했다든지 예. 뭐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예.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누군가의 그 회유된 사람의 말 예. 정도 또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니 뭐 네. 무슨 뭐 제3자 뇌물이니 이건 아예 형식적 증거도 아예 없죠. 예. 그냥 기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재판을 하면 드러나니까 예. 검찰이 시간을 끌어요. 예. 예를 든다면 지금 성남 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예. 성남 FC 제3자 예. 뇌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에요. 아, 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잖아요. 예. 무슨 그걸 입증하는데 증인이 500명이나 예. 인미 재판하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고 예. 검찰이 아무리 떠들었지만 증거를 있었으면 냈겠죠. 예. 물증이다. 예. 객관적 증거다. 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라고 예.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아, 예. 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을 선거법 사건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사건에 무슨 네. 증인이 50명이 필요해요. 그거 하면서 2년간 시간을 끈 건 검찰이었죠. 예. 공소장 막 바꿔가면서. 예.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 뭐 전원은 아니죠. 예. 검찰 국가 그러니까 없는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심지어는 증거도 없이 사건 자체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녀요.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런 불필요한 정치 보복이니 이런 데 역량을 소모를 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예. 국가 역량이 엉뚱한데 소진이 돼요. 예. 지금 우리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민생 회복. 먹고 살아야죠. 예. 한반도 평화도 회복해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예. 또 예를 들면 국제적 위상도 많이 훼손됐어요. 한때는 정말로 모범적 민주국가로 예. 한류의 정말 문화가 강한 예. 나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봤는데 선망을 했는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나 하고 예. 아주 비민주적이고 예. 뭐 상상 밖의 일을 벌이는 이런 후진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정상으로 빨리 예.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덧붙여서 예.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예.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도 하고 또 기회가 좀 많아져야 예.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니까 남녀니 노소니 지역이니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증오하고 예.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좀 많아져야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예. 그 속에서 서로 좀 화해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져 예. 살아야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가지 기준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다른 쪽을 경원시하고 배제하고 이건 결국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 이 정치가 전쟁이 되면 안 되고 이제 반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만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는 네.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예. 그 일에 집중하겠다. 예. 그 남 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한번 보복, 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제가 그 시간 네. 계획표 이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네, 게요. 네. 검찰이 네. 후보님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집권자가 검찰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요. 네. 알아서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네. 왜냐하면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건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표랑? 그것은 예. 결국 인사권자가 뭘 원하냐가 중요하겠죠. 예. 결국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인사권자의 방향이 예. 따른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의도를 읽고 움직일 것이다.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공직자들은 몸에 배 있죠. 예. 인사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최종 책임자. 예. 예를 들면 왕조 시대는 왕. 선조냐 정조냐에 예. 따라서 조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뭐 흥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봤죠. 민생과 국정에 무관심한 예.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예. 결국은 정말 거의 흥망에 가까운 다른 결론이 났잖아요. 예. 제가 요새 주식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예.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예. 주가가 다 올랐어요. 예.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예. 지금 주가가 좀 모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하고 그게 약간 비례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을 샀어요. 펀드를.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네. 그 제가 주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집값 말입니다. 네. 이건 원래 제가 질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집값은요. 네. 민주정부 들어오면 올랐다는 어떤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요새 게도 있습니다. 들썩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집값이 오를 거니까 예. 집을 사자 뭐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예. 어쨌든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 예.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예. 일반적인 원리로. 근데 우리는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지켜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수요가 시장이. 네.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만 잡는 일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예. 세금은 세금의 효용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자. 예. 이제 그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이게 투자 자산으로 기능을 해서 그래요. 예. 주거용인데 원래는 투자용으로 겸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주거용이 아닌데 투자하기만 하기 위해서 집을 예. 여러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럴까? 예. 대한민국에는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들은 그중에 주식이 크고요. 자본시장이 투자 수단을 제공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게 국가 정책상 필요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예.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살죠. 예.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민주정부와는 좀 다를 거다. 예. 거기다 하나만 네. 그럼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네. 한테 한 말씀 해 주시죠. 뭐냐면 민주당에 지금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목표는 하향 편준한가요? 뭔가요? 집값은 하향 평준화든 상향이든이 예.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예. 목적이라 됩니다. 예. 집값은 일종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제 볼륨에 따라서 예. 역사적으로 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적정하게 올라줘야죠. 예.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 지금이 너무 높다면 뭐 예. 약간 부모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벌써. 그래요. 예. 왜 말할 시간 이렇게 안 줘요? 집값 안정이 목표다. 예. 네. 조만간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한데요.